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최동민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앞서 예고했던 대로 교체에서 음운변동 중에서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우기 전에요. 우리가 뭐 간단한 말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절은 바로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음절이라고 하는 이 글자 과연 몇 글자로 돼 있죠? 두 글자로 돼 있죠? 그럼 몇 음절이 된다? 이 음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끝소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글자는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음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음이 있죠? 그리고 밑에 받침으로 뭐가 있습니까? 다시 자음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음절의 끝소리라는 건 각 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발음하는 받침들을 끝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죠? 끝소리를.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네요. 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요 처음에 나오는 글자를 뭐라고 하죠? 우리 초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런 글자가 있죠. 우리 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악이라고 하는 글자, 오늘 글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악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 음운으로 돼 있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3개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우리 좀 반성을 하자. 알았죠? 자, 뭐냐면, 여기 첫 소리의 이응 소리는요, 여러분들, 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값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2개의 음운으로만 되어 있는 글자가 되겠죠. 그 중에서 모음과, 그러니까 중성과 종성, 그러니까 끝소리 이 2가지로만 돼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음절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앞에서 봤지만 끝소리 곧 뭐가 된다? 종성이 되겠죠. 받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음절의 받침에는 어떠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규칙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음절의 끝, 종성 또는 받침이라고 하죠. 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그러니까 표기는 괜찮아요. 표기는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표기된 것을 발음할 때는요, 오로지 몇 개, 이렇게 7가지로밖에 발음이 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로만 발음을 하는, 그래서 이것으로만 나타나는 현상, 발음이 이것으로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7가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외우셔야겠죠?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외울 수 있죠?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민망한 얘기긴 한데, 자, 그녀 다리만 보여, 이런 식으로 외우는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중요하지, 나 어떤 걸로 외울게, 그런 선택을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 7가지가 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어떤 음운들이 어떻게 얘네들로 발음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간단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음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가지의 음운 규칙이 있고요. 음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운 환경이 있습니다. 음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면요, 요 기역, 그 다음에 요 디귿, 그 다음에 요 비읍,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 그러느냐? 니은과 리을, 미음, 이응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것이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자기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이 세 가지는 다른 것도 이것으로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발음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기역이랑 비읍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나요? 의문의 체계를 배웠단 말이에요. 의문의 체계에서 보면은 파열음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역, 쌍기역, 키역 이렇게 기역의 계열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역으로 변하는 애들은 바로 기역의 계열 안에서 있는 애들이 기역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으로 변하는 애들은 쌍비읍은 받침으로 쓰는 글자가 없으니까 비읍과 피읍이라고 하는 비읍계의 계열 애들이 비읍으로 변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왜?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들이야.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들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디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이 여기에다 예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박기역이죠. 쌍기역이고요. 자, 부억할 때는 키역입니다. 전부 어떻게 변하죠? 기역으로 변하네요. 노는 원래 자기대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정말 다양한 글자들 쫙 많은데 전부 결국엔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디귿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도 역시 리을 그대로, 미음, 담이라고 하는 글자도 담 그대로, 밥은 밥으로, 숲은 어떻게? 비읍으로 숲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공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공 그러면 변함없이 그냥 이응으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외워야 될 것들 많이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다리만 보여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익히시고요. 그 다음 어떤 게 변하느냐 했을 때 기역, 디귿, 비읍만 기억합시다.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것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기역은 기역의 계열들이, 비읍은 비읍의 계열들이,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뭘로 변하느냐? 바로 디귿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선생님이랑 연음현상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연음현상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개념부터 보자면요. 자, 보세요. 앞 음절의 끝소리 받침이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그러니까 형식형태소는 의미가 없는 애들이에요. 혼자 쓸 때는. 알겠죠? 혼자 쓸 때는 의미가 없고 또 실질적인 의미도 없고요. 혼자서 쓸 수도 없는 애들이에요. 형식형태소. 뭐 잘 헷갈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선생님이 나중에 단어의 형성을 하기 전에 형태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조사, 어미, 전미사 얘네들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애들이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그러면 만나면 뒷음절의 첫소리가 되는 현상을 연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 선생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는데요. 왜 연음 현상을 굳이 알아야 되나요? 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겠는데 그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어떤 규칙보다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규칙이에요.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적용이 돼야 되고 항상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외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연음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인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낮이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낮이라고 하는 글자와 이 바로 형식형태소 어디에 해당합니까? 조사에 해당이 되죠. 자, 얘를 발음할 때요. 지읒이자 뭘로 변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까먹었니? 아니지. 뭘로 변하죠? 디귿으로 변하죠. 그러면 디귿으로 변한 다음에 요 이로 시작하는 거,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리값이 없는 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모음으로 시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응이 붙은 것을 가지고 모음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소리값이 없으니까.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했을 땐 디귿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나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나 이거 쓴 다음에 나디 이렇게 발음하나요? 그렇게 발음 안 해요. 어떻게 발음하죠? 나지 이렇게 발음하죠. 이해가 되셨나요? 보세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말에 첫 소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맞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부어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려면 기역이 아까 기역의 계열이죠. 그러니까 기역으로 변해야겠네요. 그러면 부억으로 뭔가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어크로. 그렇죠. 부어크로. 어때요? 올바른 발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음 현상은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외하곤 항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그러한 규칙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